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YMT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타이틀 제목을 제가 반도체 업황과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주제를 포커스로 이제 맞춰볼 건데 PCB 제조에 필요로 한 이 표면 처리 약품을 대부분 판매 중인 이 YMT라는 회사는 현재 영업을 베트남과 중국 현지 영업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수출이 메인 산업이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 정세,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은 다음번 YMT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누르셨나요? 바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PCB라는 게 계속해서 나올 건데, 이 사진 속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한 번씩 뜯어보셨거나 아니면 지나가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요게 인쇄 회로 기판, 즉 기판에 여기 초록색 부분을 기판이라고 하는데, 요 기판에 뭐 금색 보이시죠? 이게 인쇄 회로를 인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입힌 거예요. 여기서 전기 자극이 통해 가지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PCB라는 거를 말합니다. Printed Circuit Board라고 부르는데 이 앞 글자 PCB를 따서 PCB라고 보통 부릅니다. 한글로는 인쇄 회로기판.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YMT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는 요거의 제품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오른쪽에는 상업통상자원부에서 6월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누적계를 나타낸 건데, 자, 반도체는 여전히 이제 수출액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동의 1위이지만은 잠깐 이 자동차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추세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첨단 반도체, AI용 뭐 고성능 이제 반도체들이 주로 이제 매출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는 비메모리랑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현재 순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꾸준하게 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증가 매출로 보았을 때는 자동차가 여전히 1위다.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자, 제가 이 반도체 PCB 또한 반도체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액이 계속해서 꾸준하게는 가고 있지만은 한 번씩 휘청할 때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도대체 얘네들이 PCB를 판매하는 건지 아니면 PCB 들어간 뭔가를 판매하는 건지인데, 자, 이 YMT에서 주로 이제 공정에 담당하는 부분인데, 요런 식으로 세 가지 공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담당하느냐, 인쇄 회로기판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수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유기물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로가 전기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게 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피막을 입히는 공정을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물에다가 손을 넣고 하지만 손에 물을 안 묻는 게 왜 그렇죠? 당연히 고무장갑을 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 묻으면 찝찝하니까.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PCB 또한 이런 물리적인 특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피막을 꼭 입혀야 되는 게 현재의 반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걸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기술력을. 그래서 요걸 이제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도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화학약품 중에서도 최종 표면 처리,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수출이 대부분이고 요거의 매출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을 하는 게 상당히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 화합물이라든지 화학 작용이 들어간 어떠한 제품들은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내수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할 때는 무역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지에서 영업을 할 때는 당연히 현지에 있는 사람,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나라 뭔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YMT 측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임직원들의 역량을 통해서 매출을 나아가고 있고, 현재 중국 법인 매출의 약 80% 이상이 중국과 대만의 공급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만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TSM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활동은 중국 직원 채용을 통해서 100% 현지 역량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아주 끈끈하다. 이거는 당연히 사람 사는데 다 적용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 인원을 뽑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회사의 리스크라고 굳이 뽑아볼 만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 이 지금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미국을 앞지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인원들을 투입을 하기도 하고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서 엔비디아 측에서도 실제로 고성능 반도체를 이제 수출하지 못하도록 밑단계까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A라는 제품보다 더 좋은 거는 못 팔게 하는 그런 금수 조치까지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반도체 경쟁이 매우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현재 반도체 시장이고요. 두 번째 리스크로 이제 나올 거는 사실 이거는 요번 연도가 지나가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재선을 위해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양측 후보가 나중에 당선이 된 거라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면은 이 부분에 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 있는 게 현재 반도체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매출 영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조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소수를 막아서 이제 대란이 일어나게 뭔가 이제 공급에 차질이 있게끔 하는 게 대표적인 중국의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매출이 13.39%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간다고 했죠? 대만과 중국 현지에 들어간다. 자, 그럼 베트남 매출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베트남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 베트남에 어떠한 공장들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느냐?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유수한 기업들이 전부 다 동남아의 싼 인건비를 위해서 그리고 부지도 싸기 때문에 거기로 생산 공장을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 현지 공장들에 맞춰가지고 YMT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매출 40%가 나오는 이 베트남 부분에 빨간색 박스를 쳐놨고요.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대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출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 매출이 나온 거를 뭐 원화로 환산을 해서 장부에 기입하는지는 회사 내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법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무역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달러가 소요가 됩니다.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의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때 환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이 조금 더 환차익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변동이 있겠다 하게 되면 이 원달러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요즘 들어서는 조금 안정화되는 듯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 비단 여기 올해 초 부분을 보게 되면은 1,300원 선에서 1,400원까지 약 100원 정도의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환전을 해도 조금 피부에 와닿지만은 수백억, 수십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무시 못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YMT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될 때는 이러한 내재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YMT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YMT라는 회사 PCB 산화방지 공정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현재 영업 역량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이 PCB는 현재 첨단 반도체랑은 살짝 좀 거리가 멀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중간의 역할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PCB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현재 첨단 반도체랑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PCB라는 거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 반도체 업황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따른 변화가 여러분들 이 YMT를 투자하기에 앞서가지고 꼭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YMT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해볼 거고요. YMT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